안녕하세요, 디지코입니다. 오늘은 P5JS를 사용해서 그레디언트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P5JS 웹사이트의 example 페이지에 오시면 이렇게 linear gradient, 선형 그레디언트, 또 다른 페이지에는 원형 그레디언트, radial gradient를 만드는 예제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흰색에서 검은색에서 흰색, 또 주황색에서 파란색, 세로로도 그레디언트를 만들고 가로로도 만들고 이런 방식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코드가 이렇게 있고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set gradient,라고 하는 함수를 추가로 만들어서 가로 세로의 경우를 이제 따로 처리를 해주죠. 그 안에 내용을 살펴보면 for 반복문을 사용하는데요. map 함수와 rough color 함수를 사용해서 중간 값들을 다 찾아준 다음에 결국에는 line 함수를 통해서 조금씩 다른 색의 선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봤던 이 결과가 굉장히 부드러운 어떤 면의 연속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픽셀마다 이렇게 촘촘하게 선을 그린 거예요. 빈틈이 없도록. 그러면서 조금씩 색을 바꿔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 map 함수와 rough 함수의 사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프로세싱을 기준으로 해서 자세한 설명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프로세싱과 P5JS가 언어가 다르기는 하지만 이 함수들의 사용법은 같기 때문에 그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set gradient 함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보고 공부를 조금 하셔도 좋고, 또는 그냥 함수만 가져다가 사용만 해주면 되겠죠. 내가 필요한 방식대로 사용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오늘 영상을 사실은 만들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방법은 이렇게 P5JS를 사용해서 선을 촘촘하게 그리는 방식이 아니고 자바스크립트의 캔버스 API를 사용한 다른 방식의 그레디언트를 구현해 볼 겁니다. 사실 P5JS도 자바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또 캔버스 API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양쪽을 이렇게 공유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또 이 방식, 선을 그리는 방식에는 조금 한계점이 있기는 해요. 예를 들자면 네모 안을 그레디언트로 채우는데 만약 대각선으로 채우고 싶다. 그러면은 이 로직을 만들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지겠죠? 같은 길이의 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대각선을 그릴 때는 선의 길이들이 조금씩 달라지니까요. 이런 부분은 좀 어려워지고, 또 다른 예제로 원형 그레디언트, 레디얼 그레디언트를 보시면 여기도 선을 그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원을 1픽셀씩 이렇게 크기를 바꿔가면서 촘촘하게 그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결과물이 원일 때에는 원형 그레디언트를 이렇게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사각형 안을 이런 원형 그레디언트로 채우고 싶다. 그러면 지금 이것도 굉장히 까다로워지겠죠? 그런데 캔버스 API의 그레디언트 방식을 사용하면 이런 부분들도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본 코드와 이제 브라우저 결과물을 이렇게 나란히 준비를 해 봤고요. 외부 코드 에디터를 사용할 예정인데 이렇게 투명한 백그라운드를 사용해서 위아래를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아래 브라우저 창에서는 콘솔 창도 열어서 혹시나 나올 수 있는 에러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코드 내용을 같이 따라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P5JS의 온라인 에디터를 사용해 주셔도 좋고, 또는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곳에서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일단 기본 셋업을 살펴보면 캔버스 사이즈를 윈도우 위스와 윈도우 하이트라고 해서 브라우저 화면의 전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고요. 백그라운드는 조금 어둡게 했고, 일단 잘 작동하는지 보기 위해서 원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색깔을 바꾸면 잘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P5JS에서 캔버스 API를 사용해 줄 수 있는 드로잉 컨텍스트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한번 콘솔 로깅을 해볼게요. 이 오브젝트가 무엇인지. 그러면 콘솔 로깅이 됐죠. 이렇게 Canvas Rendering Context 2D라고 나와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컨텍스트라는 것은 도구 모음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컨텍스트 오브젝트에 우리가 접근해서 뭐 색을 바꾼다든지 원을 그린다든지 사각형을 그린다든지 이런 식의 그릴 때 필요한 그런 도구들이 모여있는 오브젝트입니다. 물론 P5JS를 사용할 때에는 이 오브젝트를 사용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P5JS 라이브러리 자체에서 제공해주는 백그라운드, 일립스 등등 이렇게 다양하고 편리한 함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인데, 그렇지 않고 캔버스 API를 직접 우리가 사용할 때에는 바로 이 컨텍스트를 통해서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드로잉 컨텍스트라는 단어가 좀 너무 기니까 저는 이걸 줄여가지고 CTX라고 불러주겠습니다. 변수를 하나 CTX라는 걸 만들 텐데 아직 정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제일 위에 셋업 함수 위에다가 let CTX라고 일단 변수를 정의해주고 드로잉 컨텍스트를 그냥 그 이름만 바꾸는 수준인 거죠. 여기서는 CTX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CTX 오브젝트를 통해서 우리는 그레디언트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ctx.create linear gradient라고 하면 선형 그레디언트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선형 그레디언트 함수는 4개의 인수를 받습니다. 시작하고자 하는 xy 값, 그리고 끝나고자 하는 xy 값. 어느 위치에서 시작해서 어느 위치에서 그레디언트를 끝낼 것인가. 시작하는 의미에서는 한번 100, 100에서 200, 200까지 간다고 해볼게요. 100, 100에서 200, 200까지. 그러면 이 함수 또는 메소드, 왜냐면 오브젝트에 이제 속한 건 메소드라고 부르죠. 이 메소드가 오브젝트, 그레디언트 오브젝트를 돌려주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그레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 주겠습니다. 물론 여기도 그레드라고 하는 변수를 정의를 해 줘야겠죠. 이제 그레디언트 오브젝트는 만들어 줬는데 그레디언트에 사용될 색은 아직 지정해 주지 않았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레디언트 오브젝트, 우리가 방금 만든 그레디언트 오브젝트에 대한 메소드를 호출함으로써 색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정해 주는 함수는 add color stop이에요. 여기서 이제 대문자 소문자는 좀 주의해서 적어 주셔야 됩니다. add color stop. 그러면 두 가지 인수를 받아요. offset과 color. offset은 0에서 1까지 숫자 안에서 지정해 줍니다. 여기도 설명이 나오죠. 0이라고 offset을 하면 바로 한쪽 끝에 그레디언트 색을 말하는 것이고 1.0은 바로 반대쪽 끝부분의 색을 말하는 것이에요. 만약 제가 0.5라고 한다면 그레디언트 중앙에 있는 색을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꼭 시작과 끝 이렇게 두 가지 색만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0과 1 사이에 숫자 오프셋을 사용함으로써 여러 색깔을 거쳐가는 그레디언트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한번 세 가지 색만 써볼게요. 일단 0에서 시작을 해서 두 번째는 컬러를 스트링으로 넣어주니까 이렇게 16진수 색을 넣어줘도 좋고 이름을 사용해줘도 좋고요. 저는 단순하게 컬러 스트링을 사용해 줄게요. 그리고 또 컬러 스탑을 넣어주죠. 이번에는 가운데에 이번에는 블랙을 넣어주고요. 마지막으로 1 반대쪽 끝에는 그린이라고 해서 녹색을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해도 당연히 뭐 변화는 없어요. 그레디언트 오브젝트는 그레디언트의 정보만 담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아직 어떤 도형에 사용하라고 얘기를 해주질 않았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제 우리가 추가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던 테스트용 일립스는 지우고요. 사각형을 한번 똑같은 위치에 100, 100에 여기서는 100, 100에서 200, 200까지 둘 다 위치 정보를 나타내고 있는데 P5JS의 rect 함수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인수는 width와 height이기 때문에 여기 200, 200이라고 하면 너무 커져 버리고요. 똑같이 100, 100으로 해서 100 사이즈의 렉트를 일단 그려주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저장을 하면 이렇게 잘 나오죠. 기본색인 흰색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그레디언트 색을 사용하도록 지정해 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여기서 필 컬러를 그레드로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Not a valid color representation. 왜냐하면 P5JS는 지금 이 그레드라는 오브젝트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필 함수는 바로 P5JS에서 주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대신에 캔버스 API, CTX를 사용해서 우리가 필 스타일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ctx.fill 대문자 s style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오브젝트를 지정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저장을 하면 빨간색에서 검은색에서 녹색까지 그리고 그레디언트 위치도 100, 100에서 200, 200까지 그래서 대각선으로 그레디언트를 만들 수 있었어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P5JS의 어떤 선을 그리는 방식에서는 이런 대각선으로 선형 그레디언트를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죠. 그러나 우리가 캔버스 API에 직접 접근해서 CTX 오브젝트를 사용함으로써 아주 간단하게 이런 그레디언트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원하신 대로 이제 색을 뭐 핑크로 바꿔준다든지 여기 색도 다른 색으로 원하는 색으로 해줄 수 있죠. 근데 나는 이 대각선이 싫다.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좀 평범한 그런 그레디언트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 어디를 조절해야 될까요? 바로 그레디언트의 시작 위치와 끝 위치를 지정해 줘야겠죠.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그레디언트라는 것은 x 값은 100에서 200으로 바뀌되 y 값은 하나로 고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200이라고 해서 아래로 y 값을 내리는 대신에 똑같이 첫 y 위치와 마찬가지로 100이라고 해주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그레디언트를 만들 수 있고요. 반대로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그레디언트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x의 값은 고정을 해둔 채 y 값만 100에서 200으로 고쳐주면 되겠네요. y 값은 100에서 200, x는 그냥 100에서 100.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레디언트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리니어 그레디언트를 원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일립스를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위치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사각형은 일단 커멘트 처리를 해주고, 그러나 일립스의 경우에는 그림을 그릴 때 왼쪽 위 코너가 아니고 가운데를 기준으로 그리죠. 그러니까 150에 150, 크기는 똑같이 100에서 100 이렇게 해주면 원에서도 똑같이 손쉽게 선형 그레디언트를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만드는 이 컴포지션이, 이 구성이 그냥 그레디언트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다른 그런 도형도 있다고 하면요. 문제는 이거예요. 분명히 색을 지정한 적이 없는데 녹색이라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그레디언트가 핑크에서 블루 그리고 그린으로 끝났죠. 그린으로 끝난 그 다음 영역에서는 그 색이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 사각형은 사실 이 그레디언트 색깔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지만 만약에 제가 y 값을 올려보면 이렇게 똑같이 그레디언트 색이 지정이 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걸 원하지 않아요. 이 사각형은 그냥 하나의 색으로 채워주고 싶어요. 그럼 보통 이렇게 하겠죠. 필 컬러를 나는 흰색으로 하고 싶다. 그런데 이렇게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한 부분인데 P5JS의 함수들과 또 캔버스 API의 CTX 관련된 함수들을 같이 섞었으면 이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P5JS가 내부적으로 색을 처리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몇 가지 함수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push와 pop인데요. 바로 push와 pop 사이에 들어있는 코드들은 그 바깥의 코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push와 pop 사이에서 지정한 컬러들은 바로 push, pop, black 사이에서만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push와 pop을 사용해서 그레디언트 부분만 따로 모아줬더니 그 바깥의 영역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사각형으로 일단 돌아와서요. 만약에 사각형의 위치를 옮기고 싶다. 또 크기를 변경해주고 싶다. 한번 해볼게요. x는 뭐 200, y는 500, 크기는 너비는 300, 높이는 200. 이렇게 하면 도형은 옮겨졌으나 그레디언트의 정보는 아직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귀찮기는 해요. 똑같이 그레디언트의 숫자들도 이 도형의 위치에 맞게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레디언트의 시작값을 똑같이 맞춰주고요. 200에 500. 대신에 만약에 왼쪽에서 오른쪽이다. 그러면은 X값만 업데이트 해주고 Y값은 그대로 유지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매번 그레디언트의 위치값과 또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도형의 위치값, 뭐 크기 이런 것을 설정해 주는 것이 조금 귀찮을 수 있으니까 함수로 만들어주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면 function이라고 해서 linear gradient rec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인수들을 받도록 하고 그 안에 내용을 구성을 해주면 매번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숫자들을 고치지 않고도 이 함수 호출을 통해서 그레디언트를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부분은 조금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오늘 영상에서는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원형 그레디언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원형 그레디언트도 만드는 방법은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레디언트 오브젝트, 이번엔 뭐 그레드2라고 부를게요. 만들어주고
create radial gradient라고 해주면 돼요. 그런데 gradient2라는 오브젝트는 아직 우리가 정의를 하지 않았으니까 제일 위로 와서 일단 정의를 해주고요. create radial gradient 메소드는 받는 인수가 조금 달라요. 여기 보시다시피 x, y, r이라는 값이 들어갑니다. radius, 원의 크기, 시작하는 지점의 원의 크기, 그리고 x1, y1, r1 해서 끝나는 원의 크기,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일단은 화면 중앙에 한번 해볼게요. 화면 중앙에다가 크기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일단 40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의 위치. 만약에 원이 가운데서 시작해서 그냥 똑같이 이렇게 그레디언트가 이어지는 거라면 위치는 똑같이 지정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원의 크기는 좀 크게 해야겠죠? 200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x, y, 그 다음 radius, 반지름, 그 다음에 또 x, y, 반지름 값 이렇게 하고 이제 컬러 스탑을 지정하는 부분은 똑같아요. add 컬러 스탑 0일 때 오렌지 색깔 한번 해주고 이번에는 두 가지 컬러 스탑만 지정을 해줄게요. 1일 때는 blue라고 해주고요. 여기에 있는 rect를 한번 재활용을 해볼게요. 대신에 위치만 화면 가운데로 옮겨서 좀 크게 rect는 이제 코너에서 그리다 보니까 화면 가운데 위치를 하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뭐 더하기 빼기를 해서 계산해 줘도 좋고 저는 아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rect 모드를 그냥 센터로 해서 센터에서부터 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fill을 255라고 해서 p5 함수를 쓰는 대신에 아까 했던 것처럼 ctx.fillStyle 써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 grad2 오브젝트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서 시작해서 점점 커지는 그런 원형 그레디언트를 사각형에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만약 사각형이 아니고 원에다 넣고 싶다 라고 하면 테크닉은 똑같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레이디얼 그레디언트는 각각 원의 위치와 크기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위치를 똑같이 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럼 굉장히 재미있는 효과들이 나오는데 거의 약간 3D에 가까운 그런 느낌도 좀 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이 안에 있던 옵셋 0일 때 이 위치를 가운데로 하지 않고 조금 이쪽으로 올려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살짝 값을 빼주는 거죠. x 값은 대충 50 정도 빼주고 y 값도 위치를 50 정도 빼준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마치 뭐 당구공이 살짝 이렇게 빛이 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나죠.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도 살짝만 한쪽으로 치우치도록 해보면 이런 느낌으로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일 끝에 작은 지점을 좀 더 밝게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0에다가 한번 화이트를 넣고요. 오렌지는 한 0.3 정도로 바꿔줄게요. 그럼 이런 느낌도 구현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각각 그레디언트의 이제 원의 크기 작은 원이 40이었고 큰 원은 200인데 이거를 조금 작게 한다 그러면 이런 느낌. 뭔가 재미있는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앞으로 다른 도형들과 함께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푸시와 팝을 사용해서 그룹 느낌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랬더니 이 네모가 왔다 갔다 했죠? 그건 이제 렉트 모드 센터 때문이에요. 방금 전에는 푸시 팝이 없어서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줬었는데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 블락에 대해서만 영향을 주게 되었으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는 다른 도형들도 자유자재로 이제 섞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간단하게 캔버스 API의 CTX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선형 그레디언트, 원형 그레디언트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사용법에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의 함수를 만들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